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크릿과 초능력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사실 너무 영성적이거나 과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제 채널에서 언급을 자제하고 실생활에서 실용적일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권위 있는 과학자나 어떤 종교적으로 영성에 깨우친 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 드려도 그 말들의 힘이 실리기도 어렵고 사실 시크릿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시크릿에 대해 소개하는 수많은 책들도 시크릿 책 단 한 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독자들이 이거 잘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 문제도 여러 방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 그렇게 해보니까 못하겠어? 그럼 이 방법으로 해볼래? 저 방법으로 해볼래? 라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댓글들을 좀 훑어보다가 동기부여 강사들이 말하는 우주란 뭐죠? 라는 질문을 봤는데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제 채널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답변을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조금 더 심오하고 뭔가 우리의 탄생과 우주와 관련된 정말 원론적인 무언가를 원하시면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을 해서 본 책인데 시크릿을 깨닫다의 저자이신 카밀로님께서 비원 시크릿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채널의 영상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원하신다면 1분 과학 같은 좋은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저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시크릿을 쉽게 알려드리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초능력이라고 하니까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초능력을 쓰자고 시크릿을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초능력과 관련된 사례에서 시크릿의 방법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초능력자 김성환님의 이야기인데요. 1985년 중학생이었던 김성환 학생은 초능력 같은 신기한 능력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었을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당시 중학생이던 김성환 군은 200여 명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 염력을 사용한 초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초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을 마음대로 돌리는가 하면 11시를 가리킨 시계 바늘을 돌아가라는 수차례의 고함만으로 10시 25분으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또 날달걀을 손에 쥐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능력도 보여주었고요.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우고 눈으로 응시해서 종이만 태우는 신비한 현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날콩 20여 개 중 6, 7개는 3, 4일 후에 15cm까지 싹이 튼 결과도 있었습니다. 초능력 시범 전날 경북 영덕군에서 김성환 학생과 같이 올라온 김성환 학생의 담임 교사는 오늘 아침 세면 때 김성환 군이 자신의 집에 있던 수건과 칫솔을 공간을 초월해 가져왔다고 증언함으로써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해 했는데요. 이후 김성환 군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일체 등을 대주는 조건으로 대북 공안 업무에 능력을 사용해 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의는 김성환 군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없던 일로 돌아갔고 김성환 군 역시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10년이 지난 1995년 3월 4일 성인으로 성장한 김성환 씨는 중학생 때의 실험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서 취재진을 포함해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4분 만에 감시의 싹을 튀어 보이는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이영돈 PD의 논리를 풀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능력 편으로 17년 만에 김성환 씨를 찾아서 실제로 초능력자였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김성환 씨는 어릴 때는 실제로 초능력을 썼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그 능력이 모두 없어졌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잡생각이 없어서 초능력 그 자체에 집중을 하니 능력이 발생하였는데 커가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지니 능력 자체의 집중력 부족으로 소실이 되었다고 안타깝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은 씨는 붕괴 현장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아기를 맨손으로 받고도 몸이 멀쩡한 사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경우처럼 위기가 생길 때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경우를 들며 사람은 누구나 우연치 않게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일 뿐. 이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초능력을 발휘했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처럼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사례가 시크릿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상식의 선입견이나 방해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타로점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22장의 카드를 놓고 원하는 그림의 카드를 뽑는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한 가지 그림을 뽑는 것에 계속 정신 집중을 해서 두어 번 정도 성공시킨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어떤 카드를 본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카드를 집으려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 손이 특정 카드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카드를 보면 제가 의도했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게 시크릿을 이루는 원리하고도 동일해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소망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장소에 갈 기회가 끌려오고 거기서 또 그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굉장히 물 흐르듯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형제와 종이 게임을 즐겨 했었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부루마블 같은 종류의 게임들이 있잖아요. 게임 초반에는 제가 유리한 것 같다가도 갈수록 늘 형제가 유리해져서 제가 매번 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사위를 던지고 했었던 반면에 제 형제는 그 다음 턴에 주사위 숫자가 몇이 나와야 자기가 유리한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제 형제는 자기도 모르게 시크릿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이 내가 내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가 감정 상태도 그와 반대되지 않는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수월하게 착착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 점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타로점은 고정 불변의 점이 아닙니다. 타로는 그냥 지금 현재 에너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로점이 좋게 나왔다고 혹은 안 좋게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원하는 소망에 계속 집중하시고 좋은 진동을 유지하시면서 그 타로점의 결과는 한때 그랬었지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크릿의 뉴에이지의 어떤 사이비 종교로 치부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크릿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내 경험을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살아가 줄 수도 없습니다. 동기부여 강사들 중에도 어떤 그런 믿음들에 따라오는 의존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강의료나 상담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여러분들도 나는 네가 말했으니 그걸 믿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나의 생각을 바꿔보고 그걸 유지시키는 것을 지속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